푸른 카벙클. 아서 코난 도일. 1장. 거위 뱃속에서 나온 보석. 크리스마스가 이틀이 지난 아침, 나는 성탄 인사도 할 겸 홈즈를 찾아갔다. 그는 소파에 기대앉아 있었는데 오른팔이 닿는 곳에는 파이프 거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신문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소파 옆에 있는 나무 의자의 등받이 모서리에 낡은 모자가 걸려 있었다. 의자 위에 돋보기와 핀셋이 놓여 있는 걸 보니 그 모자를 검사하려고 의자에 걸어놓은 것 같았다. 일을 방해한 것 같군. 내가 말했다. 천만에 의논할 상대가 와서 반가운걸. 홈즈는 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아주 우연한 사건과 관련된 물건이지만 이런 것도 조사해보면 흥미롭고 배울 점도 있지. 나는 의자에 앉아서 타오르는 난로불에 손을 녹였다. 지독한 추위 때문에 유리창엔 두꺼운 성에가 끼어 있었다. 이 모자에 강력 사건이 숨어 있는 모양이군. 모자를 단서로 범죄를 밝혀내겠다는 거겠지. 홈즈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니야. 범죄와는 상관없어. 이 좁은 런던에 400만 명이 몰려 살고 있으니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기이한 사건이 자주 생기는 게 당연하겠지. 이번 일도 범죄와는 상관없어. 자네, 피터슨 알지? 알지. 이 모자는 그가 주워왔어. 크리스마스 아침에 살찐 거위 한 마리와 함께 이곳에 왔다네. 그 거위는 피터슨네 집에서 요리했겠지. 자네도 알다시피 피터슨은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인데 크리스마스 새벽 4시쯤 놀다가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토트넘 코트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거위를 둘러맨 키 큰 남자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는군. 그런데 구찌가의 모퉁이에서 그 남자와 불량배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 불량배가 그 남자의 모자를 쳐서 땅에 떨어뜨리자 그 남자는 지팡이를 휘둘러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그만 등 뒤에 있는 유리를 깨고 말았어. 피터슨은 낯선 그 남자를 구하려고 뛰어갔는데 유리창을 깬 그 남자는 제복을 입은 피터슨을 경찰로 잘못 알고는 거위는 내팽개치고 골목으로 도망쳤다는군. 불량배들도 모두 도망쳤고 결국 피터슨이 거기에 남아있는 이 낡은 모자와 거위를 전리품으로 얻게 된 거라네.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잖나. 그게 문제야. 거위 왼쪽 다리에 헨리 베이커 부인이라고 쓰인 카드가 달려있었고 모자 안에는 HB라는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 하지만 런던에서 주인을 찾아내 돌려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네. 그래서 피터슨이 자네한테 가져왔군. 내가 아주 사소한 사건이라도 흥미있어 하는 걸 알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모자와 거위를 갖고 왔다네. 거위는 피터슨이 가져갔고 모자는 내가 보관하고 있지. 신문에 찾는 광고가 안 나왔던가? 없었어. 그렇다면 어디 사는 누군지 전혀 알 수 없겠군. 이 모자로 추리해봐야지. 농담 말게. 이 낡은 모자로 뭘 알아낸단 말인가? 여기 돋보기가 있네. 내가 추리하는 방법을 자네는 알고 있지. 자네라면 이 모자를 썼던 남자의 특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낡은 모자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흔히 볼 수 있는 둥근 모양의 검은색 모자였고 붉은 실크 안감도 색이 완전히 발해 있었다. 제주사 이름은 없었지만 한쪽에 HB라는 머리 글자가 써 있었다. 챙에 끈을 꿰는 구멍은 있었지만 끈이 없었다. 먼지가 많이 끼어 있었고 군데군데 얼룩이 있었다. 나는 모자를 홈즈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 왓슨, 자네는 이미 모든 걸 다 보았어. 다만 추리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럼 자네는 어떤 추리를 했나? 홈즈는 모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말했다. 이 모자로 두세 가지는 확실히 장담할 수 있어. 그 밖에도 몇 가지는 추측할 수 있지. 이 모자 주인은 머리가 좋고 지금은 형편이 어렵지만 2, 3년 전에는 잘 나갔을 거야. 전에는 준비성 있고 깔끔했지만 요즘 술을 자주 마신 모양이야. 그러니 아내도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지. 홈즈, 자네 생각대로 말하는 건 아닌가? 홈즈는 내 말에 대답도 없이 계속했다. 그래도 자존심은 아직 남아있어서 앉아서 하는 일을 하며 외출도 잘 하지 않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지. 흰머리가 있는 중년 나이에 며칠 전에 머리를 깎았고 라임향 크림을 바르고 있어. 그리고 이 남자 집에 가스 시설이 없는 것도 확실해. 홈즈, 머리가 좋다는 건 어떻게 안 건가? 홈즈는 모자를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모자는 이마를 덮고도 코 등까지 닿았다. 이렇게 머리가 큰 사람이라면 그 속에 든 것도 상당할 거야. 그럼 형편이 어렵다는 건? 이 모자는 3년 전에 샀어. 그 당시 유행했던 고급품이야. 리본은 무늬가 있는 실크이고 안감도 좋은 천으로 되어 있어. 3년 전에 이런 모자를 살 만한 사람이 그 이후로 사지 않았다면 생활이 넉넉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렇겠군. 준비성이 있고 깔끔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건... 홈즈는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모자끈을 꿰는 구멍을 가리켰다. 처음엔 이런 구멍이 없었지. 모자를 살 때 바람이 날리지 않도록 만들어달라고 했을 거야. 준비성이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끈이 끊어졌는데도 새로 달지 않은 걸 보면 최근에 몸가짐이 흐트러졌다는 증거라네. 하지만 모자의 얼룩을 감추려고 한 걸 보면 자존심까지 잃지는 않았어. 그럴듯한 추측이군. 중년 나이에 흰머리가 있고 최근에 머리를 깎았고 라임이 섞인 크림을 사용한다는 건 안감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지. 머리카락이 많이 묻어있고 끈적한 라임 크림 냄새가 난다네. 그리고 이 먼지는 집안에서 볼 수 있는 갈색 먼지야. 모자 안이 땀으로 배어 있다는 건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는 증거라네. 그러면 그 사람의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며칠 동안 이 모자는 솔질 한번 하지 않았어. 그런 모자를 쓰고 외출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애정이 식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그 남자가 독신인지도 모르잖나. 아니야. 그는 아내에게 거위를 선물하려고 했어. 거위 다리에 달려있던 카드를 생각해보게. 자네는 모르는 게 없군. 그런데 그 남자 집에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었나? 모자에 5군데 이상 촛농으로 얼룩진 걸 보면 자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네. 밤에 한 손에 모자를 들고 다른 손에 촛불을 들고서 계단을 올라다니다 보면 촛농이 모자에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가스등이 있다면 그럴 일은 없으니까. 과연 대단한 추리군. 하지만 자네가 말한 것처럼 범죄와 관련 없고 피해가 거의 한 마리뿐이라면 그런 훌륭한 추리도 헛수고 아닌가? 홈즈가 대답하려는 순간 문이 열리면서 피터슨이 상기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거위가 말이에요. 홈즈 선생님, 거위가! 무슨 일인가? 거위가 살아나 주방 창문으로 도망이라도 갔는가? 홈즈는 소파에 앉은 채 몸을 돌려서 피터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것 좀 보세요. 집사람이 거위 뱃속에서 발견했어요. 피터슨이 내민 손에서 콩보다 조금 작은 푸른 돌이 빛나고 있었다. 오, 피터슨, 좋은 걸 발견했군. 이게 뭔지 알겠지? 다이아몬드입니다.
유리도 자르는 그런 보석 말입니다. 이건 보통 보석이 아니야. 바로 그 문제의 보석이라네. 모카백작 부인의 푸른 카본클 아닌가? 그렇다네. 요즘 매일 타임스에 광고가 나서 크기나 모양을 기억하고 있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인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을 정도야. 사례금 1,000파운드는 보석값의 2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지. 1,000파운드. 야, 이것이... 피터스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코스모폴리탄 호텔에서 분실했다는 그 보석이 틀림없나? 내가 말했다. 그래, 닷새 전 12월 22일이지. 백왕공 존 호너가 백작 부인의 보석 상자에서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네. 그리고 호너에게 불리한 증거까지 나와서 사건은 순회 재판에 회부되어 있지. 그 사건에 관한 기사가 여기 나와 있을 텐데. 홈즈는 신문을 뒤적거리더니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다. 코스모폴리턴 호텔, 보석 도난 사건. 26살인 백왕공 존 호너는 12월 22일 모카 백작 부인의 보석 상자에서 푸른 카본클이라고 알려진 보석을 훔친 혐의로 구속되었다. 호텔 매니저 제임스 라이더 씨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했다. 부인 방에 있는 벽난로에 받침쇠가 떨어져 납땜하려고 호너를 백작 부인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잠시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호너는 보이지 않고 옷장 문이 열려 있었고 보석을 넣어둔 모로코 가죽 상자가 텅 빈 채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 라이더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호너는 그날 저녁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호너는 보석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의 방도 조사했으나 흔적도 없었다. 라이더 씨가 도난 사실을 알고 소리를 지르자 부인의 하녀 캐서린 쿠색이 달려왔다. 라이더 씨가 진술한 그대로 하녀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 비구역 경찰서의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의 말에 의하면 호너는 체포될 때 격렬히 저항하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게 절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호너는 조사를 받는 중에 극도로 흥분해 조사가 끝나자 정신을 잃고 법정 밖으로 실려나갔다. 홈즈는 기사를 다 읽은 후 말했다. 왓슨, 문제는 도난당한 보석이 어떻게 거위 뱃속에 들어갔는지 알아내는 일이야. 우선 거위 주인 헨리 베이커 씨를 찾아야겠어. 석간에 광고를 내야겠지. 광고 내용은 뭐라고 할 건가? 구찌가에서 거위와 검은 모자를 주었음. 헤일리 베이커 씨는 오늘 저녁 6시 30분까지 베이커가 221번지 비호로 찾으러 오시기 바람. 이 정도면 되겠지. 좋아. 그런데 그 남자가 광고를 볼까? 그는 신경 써서 신문을 볼 거야. 가난한 사람에게는 상당한 손실이니까. 그때는 당황해서 도망가기는 했지만 지금은 거위를 버리고 온 걸 후회하겠지. 신문에 내면 그를 아는 사람이 알려줄 수도 있겠고. 피터슨, 이 내용을 석간에 내달라고 하게. 어느 신문에 내야 합니까? 자네가 알고 있는 신문에는 다 내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그건 내가 보관하겠네, 피터슨. 돌아오는 길에 거위 한 마리를 사서 보내주게. 지금 자네 집에서 먹은 것 대신 주인이 찾으러 오면 다른 거위라도 돌려줘야 하니까. 피터슨이 나가자 홈즈는 보석을 불빛에 비춰보았다. 정말 훌륭하군.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도 당연하지. 이건 중국 남부 아모이 강변에서 채굴되었는데 20년도 되지 않았어. 유명해진 이유는 카본클처럼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인데 붉은 루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발견된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도 살인, 황산을 끼얹은 사건, 자살, 절도가 이 보석 때문에 여러 번 일어났어. 이 아름다운 보석이 사람을 감옥이나 교수대로 보낸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 백작 부인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주자고. 호너는 결백한가?
글쎄, 지금으로선 뭐라고 말할 수 없어. 그렇다면 헨리 베이커는 사건과 관계가 있을까? 헨리 베이커는 자신이 갖고 있던 거위가 금으로 만든 거위보다 더 값지다는 사실은 몰랐을 거야. 범죄와는 관계없다고 생각되네. 광고를 보고 와준다면 그 문제는 간단히 확인할 수 있지. 그때까지 기다려야겠군. 그럼 나는 잠깐 왕진을 다녀오겠네. 이런 복잡한 사건의 결과는 꼭 알고 싶으니까 다시 돌아오겠네. 기다리지. 저녁 식사는 7시에 하세. 도요새 요리가 나올 거야. 아 참, 이런 사건이 일어난 참에 허드슨 부인에게 도요새 위를 뒤져보라고 해야겠는걸. 2장. 나타난 거위 주인. 내가 베이커가로 돌아간 건 저녁 6시 30분이 좀 넘어서였다. 홈즈의 집 현관에는 외투를 입고 챙 없는 스코틀랜드 모자를 쓴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내가 갔을 때 마침 문이 열려서 우리는 함께 홈즈의 방으로 들어갔다. 홈즈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했다. 헨리 베이커 씨죠? 날씨가 춥군요. 여기 난로 옆으로 앉으십시오. 당신 얼굴을 보니 추위에 약한 것 같군요. 이 모자 당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내 모자입니다. 그는 몸집이 크고 등이 약간 굽었으며 머리가 유난히 컸다. 뺨은 여위였고 흰털이 섞인 뾰족한 갈색 턱수염이 나 있었다. 코끝과 뺨은 약간 붉었으며 내미는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으로 보아 홈즈의 추측처럼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것 같았다. 점잖은 말투로 침착하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형편이 나빠졌지만 학문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분명했다. 이 물건을 며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분실물 광고를 내리라 생각했는데 왜 광고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겸연쩍은 듯이 그가 웃었다. 예전과는 달리 돈에 쪼들리고 있어서요. 덤벼든 불량배들이 모자와 거위를 가져간 줄 알고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거위는 우리가 먹었습니다. 뭐라고요? 베이컨은 흥분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먹지 않으면 상하니까요. 하지만 저 찬장에 다른 거위가 있습니다. 무게도 비슷하고 고기도 더 신선할 겁니다. 그래요. 더 좋습니다. 베이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대답했다. 물론 거위의 날개와 위는 남겨놓았습니다. 원하신다면... 우스갯소리라며 그는 크게 웃었다. 이번 사건의 기념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위나 가져가겠습니다. 홈즈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나에게 눈짓을 냈다. 그럼 모자와 거위를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그 거위는 어디서 사셨습니까? 베이컨은 나가려고 일어나 모자와 거위를 들고 말했다. 박물관 근처에 알파라는 술집이 있는데 친구들과 자주 갑니다. 박물관에서 일하니까요. 올해 알파 주인이 거위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몇 펜스씩 회비를 모으면 크리스마스 때 거위를 한 마리씩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거위를 마련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홈즈는 손님을 보낸 뒤 문을 닫으면서 말했다. 헨리 베이커는 사건과는 관계가 없어. 자네 배고픈가? 아니, 별로. 그럼 저녁은 야식으로 미루고 열기가 식기 전에 새로 얻은 정보로 사건을 추적해보세. 몹시 추운 밤이었다. 우리는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둘렀다. 오가는 사람들이 내뿜는 입김이 하얀 연기처럼 보였다. 우리는 얼어붙은 길을 걸어서 15분 후에 박물관 근처에 있는 알파 술집 안쪽에 있는 작은 방에 자리를 잡았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얼굴이 불그스레한 주인에게 맥주 2잔을 주문했다. 이 집 맥주가 당신네 거위 정도라면 매우 훌륭할 텐데.
거위라고요? 그렇소. 30분 전에 거위클럽 회원인 헨리 베이커 씨한테 얘기를 들었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손님, 그 거위는 우리 가게 거위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샀습니까? 코벤트 가든 도매상에서 24마리 샀어요. 그래요? 나도 그곳 도매상을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어떤 가게입니까? 브레켄리지 가게입니다. 그 사람은 잘 모르겠군요. 당신의 건강과 가게 번창을 위해 건배합시다. 잘 마셨소. 또 봅시다. 밖으로 나오자 홈즈는 외투 단추를 채우면서 말했다. 왓슨, 이번엔 브레켄리지 차례야. 이 사건의 시작은 거위 한 마리지만 결론은 중형에 처할 남자를 구할 증거가 있을 거야. 이제 우리는 경찰이 놓친 단서를 쥐고 있는 걸세. 끝까지 추적해봐야지. 자, 남쪽을 향해 전진! 3장. 범인의 정체. 우리는 브레켄리지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가게로 갔다. 턱수염을 기른 주인은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다. 그는 점원과 문을 닫고 있었다. 안녕하시오. 날씨가 춥군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상한 듯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거위가 다 팔렸군요. 홈즈는 텅 빈 판매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일 아침이면 500마리라도 드릴 수 있어. 알파 주인한테 당신네 물건이 좋다는 말을 듣고 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곳에서 24마리를 사갔지요. 좋은 거위던데 어디서 사들였소? 뜻밖의 가게 주인은 몹시 화를 냈다. 이봐요, 당신들. 무슨 일로 온 거요? 말해보시오. 뭐가 이상합니까? 당신이 알파 주인에게 보낸 거위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알고 싶은 거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당장 돌아가요. 가란 말이요. 아니, 별일도 아닌데 그런 일로 왜 화를 내는지 이유를 모르겠군요. 왜 화를 내냐고? 좋은 물건을 사고 돈을 내면 그것으로 거래는 끝나는데 어디서 샀느냐? 어디에 팔았느냐? 꼬치꼬치 캐물으면 좋겠소. 남들이 들으면 거위가 우리 가게만 있는 줄 알겠소. 홈즈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묻던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말해주지 않으면 내게 진단 말이오. 요전에 먹은 거위가 시골에서 키운 거위라고 5파운드를 내게 걸었단 말이오. 그렇다면 당신은 5파운드를 날렸소. 그 거위는 도시에서 기른 거요.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소. 확실해요. 손님은 어릴 때부터 거위를 키운 나보다 거위에 대해 더 잘 안다는 거요? 알파 술집에 보낸 거위는 모두 도시에서 기른 거요. 아무리 그래도 믿지 못하겠소. 그럼 내기하겠소? 내가 이길 게 뻔할 텐데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1파운드 걸겠소. 빌, 장부 가져와. 가게 주인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점원은 얇고 작은 장부와 때가 묻은 큰 장부를 가져와서 램프 밑에 놓았다. 당신은 바보요. 자, 이 작은 장부를 보시오. 이건 거래처 장부요. 이쪽은 시골 거래처의 이름이고 이름 옆에 있는 번호는 큰 장부의 페이지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 이번에는 붉은 잉크로 쓴 글씨를 보시오. 이건 도시에서 우리 가게에 납품한 거래처 명단이요. 세 번째 이름을 읽어보시겠소? 브릭스턴가 117-249 옥숏 부인. 됐소. 다음은 큰 장부의 249페이지를 찾아보시오. 홈즈는 그가 시키는 대로 찾아 읽었다. 여기 있군. 브릭스턴가 117번지 옥숏 부인.
달걀과 가금류 도매상. 그 아래도 계속 읽어보시오. 12월 22일 거위 24마리 7실링 6펜스. 알파 주점의 윈디게이트 씨에게 12실링에 판매. 아직도 할 말이 남았소? 홈즈는 몹시 화난 표정을 지으며 1파운드를 판매대 위에 던지고는 말도 하기 싫다는 듯이 돌아섰다. 그리고는 그 가게에서 발걸음을 옮겨 가로등 밑에 멈추더니 소리를 내지 않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 턱수염을 저렇게 기르고 주머니에 경마신문을 넣고 있는 사람은 내기를 걸면 틀림없이 걸려들지. 아마 100파운드를 쌓아놓아도 이렇게 완벽한 정보는 얻기 어려울 거야. 저 사람은 내 돈을 따고 싶어서 모조리 떠들어댄 거야. 왓슨, 이제 조사도 거의 끝나는 것 같군. 문제는 옥숍 부인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내일로 미루느냐를 결정하는 일이야. 저 퉁명스런 가게 주인 말로는 이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홈즈가 말을 중단했다. 우리가 다녀온 가게에서 시끄럽게 욕설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돌아보니 램프 불빛 아래 얼굴이 쥐같이 생긴 작은 남자가 서 있었다. 주인 브레킨 리지는 입구에 버티고 서서 굽실거리는 남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자네도 거위도 진절머리가 나. 또다시 허튼 소리를 짓거려대면 개를 풀어놓을 거야. 옥숍 부인을 데려와. 당신이 그 거위를 발기라도 했단 말이야? 그건 아니지만 그중 한 마리가 내 거위입니다. 그러면 옥숍 부인에게 물어보면 되잖아. 그랬더니 여기에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런 걸 내가 알게 뭐야. 이젠 정말 지겹다고. 당장 꺼져. 가게 주인이 사납게 덤벼들자 그 남자는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홈즈가 나직하게 말했다. 브릭스턴까지 갈 필요가 없군. 자, 저 남자에게 알아봐야겠어. 홈즈는 모여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서 즉시 그 남자를 따라가서 어깨를 툭 쳤다.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홈즈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셜록 홈즈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일을 아는 것이 내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죠. 당신이 찾고 있는 건 거위의 행방이죠. 옥숍 부인이 브레킨 레지 가게에 팔았는데 거기서 알파 술집에 팔았고 다음엔 거위 클럽 회원인 헨리 베이커 씨에게 넘어갔죠. 작은 남자는 떨리는 두 손을 내밀며 소리쳤다. 아, 당신이야말로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번 일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홈즈는 지나가는 사륜마차를 불러 세웠다. 잘 됐군요. 따뜻한 방으로 옮겨서 얘기합시다. 그 전에 당신 이름을 알려주시오. 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곁눈질을 하면서 대답했다. 존 로빈슨입니다. 본명을 말해주시오. 홈즈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 말씀드리죠. 제임스 라이더입니다. 그렇죠. 코스모폴리턴 호텔 매니저죠. 자, 마차에 타세요.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걸 모두 말해드리죠. 남자는 행운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하며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우리는 30분 후에 홈즈의 집에 도착했다. 드디어 돌아왔군. 이런 밤에는 따뜻한 불이 그립다네. 라이더 씨, 춥죠? 여기에 의자에 앉아요. 거위의 행방이 궁금하시죠? 네. 당신이 찾는 건 희고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것이죠. 라이더는 흥분으로 몸을 떨었다. 네, 맞습니다. 그 거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거위더군요. 그 거위가 죽은 뒤에 알을 낳았죠.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름답고 반짝이는 푸른 알이죠.
지금 내 개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라이더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오른손으로 벽난로 선반을 붙잡았다. 홈즈는 금고를 열고 푸른 카본크를 꺼냈다. 라이더는 보석을 달라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보석을 바라보았다. 라이더 씨, 당신 계획은 실패했소. 홈즈가 재빨리 말했다. 조심해요. 불 속으로 쓰러지겠소. 왓슨, 의자에 앉혀주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기에는 뒷심이 약하군. 브랜디를 조금 따라주게. 됐네. 이제 정신이 돌아온 것 같군. 정말 변변찮은 친구야. 라이더는 비틀거리다가 브랜디를 마시고는 기운을 차리고 의자에 앉아 자기를 책망하는 홈즈를 겁에 질린 듯이 바라보았다. 난 사건의 내막을 대부분 알고 있어. 당신에게 물어볼 건 별로 없지만 몇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 모카백작 부인의 보석에 대해서 알고 있었소? 캐서린 쿠색에게 들었습니다. 그렇군. 백작 부인의 하녀 말이지. 당신보다 더 영악한 사람도 나쁜 짓을 하려면 당황하게 되지. 당신 같은 소심한 사람이 실패하는 건 당연해. 허점이 너무 많았어. 그래도 당신은 악인이 될 소질도 꽤 있더군. 백왕궁 호너가 절도 전과자라서 의심을 쉽게 받을 거라는 걸 알고는 캐서린 쿠색과 모의한 후 호너를 부르도록 했지. 호너가 돌아간 뒤에 보석 상자에서 푸른 카본크를 훔치고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서 호너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지. 라이더는 카펫 위에 꿇어앉아 홈즈의 무릎을 붙들고 사정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모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매우 슬퍼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나쁜 짓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성경에 걸고 맹세하겠어요. 경찰에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홈즈는 엄하게 말했다. 의자에 앉으시오.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니 다행이지만 지은 죄도 없이 법정에 끌려간 호너를 생각해야지. 외국으로 도망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너의 혐의는 풀릴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의논하고 보석을 어떻게 훔쳤는지 말해보시오. 그 보석이 어떻게 거위 뱃속에 들어갔으며 그 거위가 어떻게 팔렸는지 말이오. 솔직히 말하시오. 라이더는 입술이 마르는지 침을 바르면서 말했다. 호너가 체포되자 경찰이 저에게 혐의를 둬서 언제 조사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보석을 숨겨야 했습니다. 호텔에는 숨길 장소가 없어서 누나인 옥션 부인 집으로 갔습니다. 추운 날인데도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모두 경찰로 보여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나가 저를 보고 왜 얼굴이 창백하냐고 묻기에 호텔에 도난 사건이 발생해서 당황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뒤뜰로 나가 담배를 피우며 이런저런 궁리를 했습니다. 그때 누구라도 속여 넘길 수 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전에 누나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좋은 거위를 한 마리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거위에게 보석을 삼키게 한 후 훔친 물건을 처분해줄 모질리에게 가져가면 안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희곡 꼬리에 검은 줄이 있는 살찐 놈을 잡아 억지로 주둥이를 벌리고 보석을 목구멍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거위가 삼킨 후에 보석이 식도를 지나 내려가는 것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위가 놀라서 버둥거리며 소리치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누나가 달려왔습니다. 누나에게 말하려고 뒤돌아보는 사이에 거위가 도망쳐서 다른 거위들과 섞여버렸죠. 대체 저 거위가 왜 그러니?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 마리 주겠다고 했잖아. 어느 놈이 통통한지 보고 있었어. 네게 줄 건 따로 골라놓았어. 제임스의 거위라고 부르고 있지. 저기 있는 크고 하얀 거위야. 모두 26마리인데 한 마리는 너에게 주고 한 마리는 우리 거야.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팔 거란다. 고마워, 매기 누나. 그런데 내가 좀 전에 잡았던 거위로 주면 좋겠어.
좋을 대로 해. 네가 골라놓은 건 어떤 거야? 저기 가운데에 있는 희고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거위. 그래, 좋아. 깨끗이 손질해 줄 테니 지금 가져가. 저는 거위를 들고 가서 모질리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런 일을 의논하기에 아주 적당한 상대였으니까요. 모질리는 숨이 넘어갈 듯이 웃어대더니 칼로 거위 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거위 뱃속에 보석은커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게 틀림없었죠. 거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누나 집으로 급히 달려가 보니 거위는 이미 코벤트 가든 브레킨리지 가기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브레킨리지 가기로 달려가 보니 거위는 다 팔렸고 어디에 팔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미칠 것만 같습니다. 보석도 내 손에서 빠져나갔고 게다가 이제는 도둑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 하나님. 라이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홈즈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한참 뒤에 홈즈가 일어나서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나가!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나가! 더는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라이더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얼어붙은 거리를 달리는 발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파이프를 집으려고 팔을 뻗으면서 홈즈가 말했다. 왓슨, 라이더가 법정에서 호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 호너도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을 거야. 범인을 풀어주게 되었지만 이것으로 한 영혼이 구제받았다고 생각해야겠지.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할 거야. 지금 감옥에 보내면 상습범이 되겠지. 게다가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잘못을 용서하는 계절이라네. 사소한 일이 매우 중대한 사건이 되었지만 해결되었으니 만족하네. 왓슨, 배를 울려주게나. 저녁 식사를 하세. 거위는 아니지만 도요새 요리가 나올 거야.